네, 여러분의 전화 연결은 잠시 후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치료법들 가운데 이제 줄기세포 이식술이란 것도 있었거든요. 네네. 어떤 치료법입니까? 네, 그 줄기세포 이식술은 관절염 중간 단계 환자분들에서부터 그 시술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치료 방법인데 엄밀히 말하면 비수술 치료는 아닙니다. 네.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관절경 시술이나 또는 최소절개를 통해서 손상된 연골을 찾아내고 그 찾아낸 부위를 직접적으로 줄기세포를 이식해서 연골을 다시 재생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네. 줄기세포 이식술 역시 이전의 외과적인 치료법에 비하면 여러모로 좀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요. 치료 시간, 일상 복귀라던가 다양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무릎 관절을 예를 들면 무릎 관절에 연골이 손상돼서 관절 연골이 벗겨지거나 마모되거나 해서 뼈가 드러나 있거나 그래서 염증이 심해지고 계속 관절이 망가지고 있는 환자 이런 환자분들에게 시행할 때 첫 번째 특징은 자기 관절을 잘 보존을 하면서 증상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나이나 손상 정도에 비교적 구애받지 않고 광범위하게 치료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번 치료로도 연골이 재생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와. 그리고 시술 시간은 관절경 시술을 병행하거나 또는 최소절개를 하더라도 30분 이내로 다른 치료 방법에 다른 수술적인 치료에 비해서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고령이나 또는 만성 질환이 있어서 수술적인 치료에 큰 부담이 있는 환자분이라도 줄기세포 이식술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이런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야, 그렇다면 나도 치료받을 수 있을까? 어떤 환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치료법입니까? 네. 저희가 시행할 수 있는 그 줄기세포 이식술의 그 적응 환자분들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나 또는 젊은 환자에서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한 그 관절 연골 손상 이런 환자분들에게 시행을 할 수 있겠고요. 다른 치료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통증이 남아있는 환자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환자지만 인공관절 수술 자체에 거부감이 있어서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시행할 수 있겠고요. 네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고령이나 또는 만성 질환이 있어서 큰 수술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고령이어도 또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자, 한 번 손상된 연골은 절대 재생되지 않는다던데 진짜로 재생이 되는 걸까 궁금하시죠? 자, 실제 회복하는 모습을 좀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시술하면서 관절경 시술을 통해서 연골이 손상된 부위를 먼저 확인해 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시술 전에 보시면 노랗게 보이는 게 계란 노른자가 아니라 연골을 덮고 있는 연골을 받쳐주고 있는 뼈 조직입니다. 그 뼈 조직이 관절에 이미 노출이 되어 있는 거고 하얀 게 관절 연골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게 사이즈가 한 2.5cm 정도의 크기의 병변이 있는데 시술하면서 분홍색 젤리 같은 그 관절 용액을 도포해주면 이 안에 줄기세포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바닥에 가라앉으면서 천천히 연골 조직을 재생을 시켜주게 됩니다. 와. 그래서 시술 1년이 지나면 주변 조직과 거의 차이가 없는 연골 조직으로 재생이 되어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자, 2.5cm 정도 그렇게 연골이 손상됐던 그곳에 말씀하신 대로 줄기세포가 농축액을 잘 발라주었더니 1년 뒤에 매끈하게 회복이 된 모습까지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자, 실제로 저희가 보통 수술이라고 하는 그 외과적인 수술 그리고 줄기세포 이식술 이 둘 간의 차이점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 외래에서 수술 얘기를 듣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말씀하시는데요. 인공관절 전치환술과 줄기세포 이식술 물론 인공관절 수술이 전치환술만 있는 건 아니고 부분치환술도 있지만 그래도 줄기세포 이식술과 비교를 하면 시간적인 면이나 입원 기간 그리고 흉터 이런 것들이 큰 차이가 있는데요. 줄기세포 이식술은 수술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분 이내로 짧게 필요하고 오래 걸리지 않는 시술이고 입원 기간도 따라서 오래 걸리지 않고 2, 3일 정도면 퇴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흉터도 절개 부위가 관절경을 통해서 할 때는 0.5cm 정도 그리고 최소 절개를 하더라도 3cm 정도의 절개창을 통해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부위가 인공관절은 한 뼘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면에 있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직접 내 관절을 살리느냐 또 아니느냐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큰 차이일 것 같아요. 네. 자, 실제 이제 수술 받으신 분들의 치료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젊으신 여성분이신데요. 55세 우리 환자분께서 치료 받으셨네요. 네. 보시는 환자분은 55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에어로빅 강사하시면서 그리고 스키 인저리로 전방 십자인대 수술까지 하시고 운동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재파열도 있었고요. 아이고. 그래서 많이 걷다 보면 관절이 망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무릎이 물이 차는 증상이 많아서 이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셔서 결국 내원하신 거고요. 시술 전에 보시면 저렇게 분홍색으로 보이는 조직이 아까 보셨던 뼈 조직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뼈 조직이 아까 조직과 좀 다른 이유는 이미 손상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재생이 되고 또 망가지고 재생이 되고 망가지고 하면서 색깔이 저렇게 변성이 되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시술을 하고 나면 1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관절경을 봤을 때는 물론 퇴행성 변화가 진행돼 있지만 주변 조직과 원래 있던 병변이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의 관절 연골 조직으로 예. 대치돼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55세 굉장히 젊은 나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로빅도 하시고 등산도 즐기시고 하시다가 이제 빠르게 이제 연골이 타락졌는데요. 줄기세포 이식술을 통해서 충분히 회복된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연세가 있으십니다. 70세 어머님께서 받으셨네요. 네. 제가 아까 줄기세포 이식술의 특징 중에 나이에 상관없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이 네. 환자분은 나이가 70세 환자분이십니다. 퇴행성 관절염이고 그래서 걷거나 이랬을 때 통증이 좀 심해지고 연골주사 치료를 했는데도 굉장히 아프다. 아유. 그래서 시술을 받으셨고 시술 전에 보면 광범위하게 연골이 벗겨져 있는 소견이 보이는데 시술하고 14개월이 지나고 나면 정상 연골과 거의 차이가 없는 조직으로 대체되어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70세 어머님 줄기세포 이식술 받으신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많은 분들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종료된 이후에는 연결이 어렵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조금 더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예, 68세요. 68세이시고요. 자,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누시고 어떻게 불편하신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환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4월 달부터 이 통증이 있었어요. 무릎이요? 네, 무릎 안쪽이요. 네, 근데 네. 처음에 아플 때는 왜 완전 고개 구부러지는데 힘줄이 꼭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서 한의원을 좀 한 달인가 그렇게 좀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점점 아파져서 동네 병원 가서 갔더니 연골 주사를 그냥 뭐 일주간격으로 3번을 놓아 주시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무릎에 대해서 뭐 관심도 없었고 여지껏 아픈 적도 없고 또 TV에서 이런 걸 나와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줄 알고 보지도 않고 상식도 없어서 그냥 모르고 있다가 이거 지난 너무 심하게 아픈 거예요. 아유. 그래서 대학병원을 가서 이제 MRI를 찍어봤더니 연골 그냥 자세한 그 TV에 나와서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자세히 설명 같은 거는 안 해주시고 그냥 연골이 안 좋은 부위가 좀 파손됐다 그러시고 아이고. 예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네. 근데 제가 이게 상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인정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좀 아픈 게 나니까 이거 약도 잘 안 먹었어요. 네. 근데 이게 세월이 갈수록 근데 제가 지금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참여한 거는 이 상태가 어떤 때는 약을 지금도 진통제를 먹고 있어요. 근데 네. 먹을 때는 어떤 때는 이렇게 아픈 걸 모르고 느껴서 그런데 맞아요. 예 어떤 때는 또 막 자고 일어나면 너무 거기 이상한 통증이 느껴지니까 삶의 아이고. 질이 좀 너무 안 좋아요. 네. 근데 제가 한 15년 전에 테니스를 좀 많이 쳐서 연골 수술을 그때 요만큼 찢어졌는데 운동을 더 하고 싶으면 지금 빨리 수술하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그때 젊었을 때라 운동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때 연골 수술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고 나서는 무릎 때문에 병원 가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러면서
너무너무 그냥 이게 뭐랄까 삶의 질이 안 좋아요. 그냥 뭘 겁이 나서 뒷동산도 근데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저는 걸을 때 많이 아픈 게 아니라 네.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통증이 느껴져요, 선생님. 그래요. 예. 그리고서는 이게 뭐지? 요즘에 또 이제 다시 선생님 약을 또 주셔서 먹고 있는데 저번에 이제 여쭤보니까 여기 연골 찢어진 데만 수술할 수 있나요? 옛날처럼 여쭤봤더니 지금 나이가 있어서 그거는 별 필요성이 없고 저기 뭐지 인공 방관절이 있는데 그거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셨는데 그게 선생님 말씀이 인정이 안 되고 네.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되면 네. TV에 같은 데 보면 선생님 저기 네. 뭐지 근육 운동 하고 나면 막 낫는 사람들도 막 있더라고요. 환자분. 원장님, 네. 예, 오늘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환자분. 같아요. 네. 이제 환자분이 어떻게 고생하셨는지 뭐가 지금 제일 힘드신지 이런 거 제가 대충 이제 파악이 됐는데요. 네. 첫 번째는 환자분이 인정하기 싫으신 거예요. 그죠? 네. 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첫 번째는 15년 전에 관절경 수술 한번 받으셨잖아요. 네. 그때 안 하셨으면 지금 더 심할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잘하신 거라고 판단하시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증상이 한 7개월 되셨잖아요. 네. 네. 선생님이 진료도 이미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도 받아보셨고 네. 1차 소견도 받아보셨어요. 그죠? 네. 네. 1차 소견에서 반치환수를 고려해 보세요 하신 분들은 관절염 말기 단계 가기 바로 전이라고 보거든요. 오, 아, 그래요. 변형이 심하지 않지만 관절 연골이 없으니까 반치환수를 하는 거고 변형이 심하면 반치환수를 힘드니까 인공관절 전치환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환자분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평생 약 드실 거예요? 아니요, 위도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평생 약 드실 건가요? 아니죠. 그죠? 네. 그러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기계가 망가진 거거든요. 네. 기계가 망가진 건 기계를 고쳐야지 엔진이 고장 났는데 엔진을 고쳐야지 엔진 오일 바꿔주고 뭐 바꿔주고 뭐가 그러네요. 좋대더라 무슨 첨가제가 좋대더라 이런 거 해봐야 네. 결국은 증상을 조절하고 시간을 좀 늦추고 버는 거지 결국은 환자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무릎은 아픈데 말을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어머니는 말을 하시잖아요. 그럼 스님 근데 무릎은 어떤 때-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어머니는 계속 약 먹고 버텨봐, 약 먹고 버텨봐. 오히려 약간의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학대 같은 그런 거예요. 네. 그동안 68년 동안 어머니 잘 돌아다니시기에 무릎이 잘 받쳐줬잖아요. 이제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많이 썼으면 이제 제대로 치료해줘야죠. 그러면 연골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인공 관절 수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는 네. 수술 방법이 물론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더라도 반치환술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네. 반치환술과 경골 근위부 절골술과 줄기세포 이식술을 같이 하면 거의 효과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환자분을 진찰을 하고 MRI를 다시 잘 봐서 네. 네, 줄기세포 이식술이나 또는 경골 근위부 절골술이 이 환자분한테 가능한지 적응이 될 환자인지를 판단을 해야겠지만 네, 무조건 수술이 인공관절 반치환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선택지가 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원장님 그 환자분 말씀이시죠? 중요한 건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를 환자분이 결정하지 마시고요. 네네. 잘하는 사람이 하도록 놔두세요. 선생님한테 들은 거는 저번에 그 말씀 한 번 들었어요. 그냥 반치환술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거가 있다고 그냥 그렇게만 말씀 들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런데 반치환술을 할 정도면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는 거는 대충 감이 오는데 네. 그렇다고 그래서 환자를 안 보고 이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자분이 지금 하셔야 될 건 약 드시면서 버티고 이럴 땐 안 아프니까 요거 해봐야지. 나는 걸을 땐 안 아픈데 가만히 있을 때 아프니까 관절염은 아니야. 이런 생각은 아무 쓸모 없는 거거든요. 네. 엑스레이에서 이미 관절이 망가졌고 통증을 느끼신다 그러면 그 통증이 사람마다 좀 틀릴 수는 있지만 네네. 결국은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된 건 맞기 때문에 네.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걸 목표로 삼으셔야지 네. 네. 나는 수술 안 해. 그러면 결국 나중에 가서는 수술하고 싶어도 너무 나이가 많으시거나 뼈가 너무 많이 망가져서 수술 못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요즘에 통증이 없다가 선생님 요즘에 뼈가 약간 뼈 통증 같은 게 느껴지는데 그게 좀 진행이 부딪히는 돼서 그런 느낌?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진행이 계속 되는 거죠. 네. 요즘은 진통제가 효과가 많이 좋아져서요. 약을 잘 만들어서 하나를 먹으면 전혀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네. 자, 어머니, 무슨 근육 운동이나 뭐 약을 먹고 조금 더 버텨보거나, 예, 이거 아닙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치료법, 예, 선택지가 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조금 의문이 되거나 또 다른 선생님의 그 소견이 궁금하시다면 검사 결과지 잘 챙기셔서 또 다른 전문 선생님과 함께 상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시청자 참여 전화 저희가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방송 중에 저희와 함께 통화가 가능하십니다.